저는 중학교 때 심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후 공황장애가 생겨 학교를 그만뒀고 중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를 괴롭히던 동창과 학교 선배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좋은 대학을 가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해당 대학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접속해 중학교 동창과 선배에 대한 학교 폭력 폭로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창과 선배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학폭 미투라고 해서 이런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걸 폭로하는 그런 사건들이 또 많이 있었었죠.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이거를 자기가 폭로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매우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또 분노도 더욱 치밀어 오르고 그런 사연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좀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또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또 연루가 되셨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학교 폭력 피해 글,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그 폭로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예, 나 진짜 이렇게 학교 폭력 당했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제 익명의 글로 글을 올렸다라고 해서 나는 내가 진짜 폭력 당한 건데 왜 형사처벌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형사처벌 대상 중에 이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글을 올린 거, 즉 이제 자기가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머리카락에 테이프를 붙이고 가해 학생이 그 다음에 가방을 숨기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끌고 가서 치마를 들치고 이렇게 하는 학교 폭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괴롭힌 가해 학생이었다라고 해서 글을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강주지방법원에서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 피해자가 학교 폭력을 당한 점을 고려를 해서 선고유예로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우리가 흔히 뭐 명예훼손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인터넷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표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례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런 걸 공개한 건데 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좀 쟁점도 한번 짚어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예, 사이버 명예훼손은 우리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좀 약간 구분되는데 단지 사이버상으로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고 두 번째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방할 목적은 글을 쓴 사람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징이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담을 보면 자기가 가해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된다. 그럼 내가 피해자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처벌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많습니다. 꼭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글을 봤을 때 제3자가 일반적인 글을 읽는 사람이 이건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피해자가 특정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방의 목적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글을 썼다 하더라도 글 쓴 자가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되지가 않습니다. 비방의 목적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에 부합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명예의 성격과 침해 정도가 어떤지, 그리고 표현의 방법과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실제적으로 판례에도 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없었다는 기준으로 해서 유죄, 무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상담자로서는 충분히 억울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이제 피해자셨는데 이처럼 학창 시절에 발생한 이 학폭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되려면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되지만 졸업할 경우에는 학교폭력법으로 처벌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충분하게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5년, 상해죄는 7년, 그 다음에 강제추행은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하면은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폭행, 뭐 상해, 강제추행 등으로 이제 그때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제 일반적인 형법 조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뭔가 학창 시절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뭐 경하게 처벌받는다거나 왜 우리 소년범의 경우는 더 약하게 처벌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소년 시절에 저지른 범죄지만 지금 성인이 돼서 처벌받을 때 이런 점이 가만히 되게 될까요? 예, 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그때 이제 폭력행위나 이제 가해행위, 범죄 행위가 미성년자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그 성인 되기 전에 있는 소년범으로 처벌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일반 형법으로 처벌될지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나오냐면 판례는 지금 현재 재판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에 가지고 따집니다. 예전에 소년범 시절에 소년 시절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재판 받을 때 성인이라고 하면은 성인 기준으로 처벌된다라고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심에서 선고가 날 때는 소년범으로 처벌된다 할지라도 항소를 해서 그 사이에 항소 기간에 성년이 됐다고 하면 항소 사실심 변론 종결 기준으로 해서 일반 형법으로 처벌된다는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일반 형법 현재 지금 처벌받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고 해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번 케이스는 그렇지만 사실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또 많이 있잖아요. 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사연을 보면 명예훼손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광주지방법원에 제가 사례를 설명드렸다시피 법원에서 학교 폭력을 피해를 받았다는 거에서 부각을 해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검찰에서 내가 이렇게 명예훼손을 했지만 자신도 그동안에 많은 학교 폭력을 피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부각을 해서 기소유예 방향으로 입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안을 봤을 때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이게 사실일지라도 이제 해당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어떤 처벌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판단장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예, 자기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분풀이식으로 글을 올리는 것은 역시 형사처벌입니다.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그 부분에도 형사처벌이고 자기가 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면 그 부분도 형사처벌이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